자, 2학년 5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명확히 설명하는 보어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원자 모형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변화 과정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모든 원자 모형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자, 맨 처음에 원자라는 걸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돌턴이라는 사람이었죠. 다 돌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자는 공처럼 생겼을 거야. 공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톰이라고 얘기하죠. 아톰. 톰, 쪼개다, 는 부정. 그래서 쪼갤 수 없는 입자예요. 라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해서 돌턴이 공모형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쪼개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돌턴 이후에, 자로 누가?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요? 바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누가? 톰슨이.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푸딩 모형이라고 했죠. 푸딩 모형. 푸딩 모형. 자, 무슨 뜻이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영역에 플러스를 전하를 띠는 부드러운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 영역에 푸딩에 박혀있는 건포도처럼 이렇게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선생님이 옛날에 둘리젤리 먹은 얘기하면서 너네는 둘리젤리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뿌띠젤 안에 들어있는 그 나타데코코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드러운 그 젤리를 플러스라고 본다면 이제 나타데코코가 마이너스처럼 박혀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죠. 톰슨이 제시한 푸딩 모형이에요. 자, 근데 톰슨의 제자가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원자 핵을 발견해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요? 알파 입장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 러더퍼드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하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원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러더퍼드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아무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원자를 이제 방정관에 넣고 고전압을 가해주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뜨는데 원자핵 주변에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파장의 빛도 다 방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러더퍼드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선 스펙트럼이 나왔어, 선 스펙트럼. 자, 그럼 러더퍼드는 무엇을 설명할 수 없었던 거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요거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자, 보어라는 사람이 전자 껍질이라는 것을 도입하죠. 전자 껍질. 자, 무슨 말이냐?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전자가 아무 위치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위치, 궤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거죠. 이러한 전자 껍질들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전자 껍질이 같은 껍질을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지만 다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 차이만큼,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이어서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이때는 수소 원자는 정말 잘 설명을 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호가.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소 원자만 설명할 수는 없잖아. 다른 원자들도 한번 설명해보자.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라고 하거든요. 전자가 2개 이상인 다른 원자들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지금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되고, 자,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 자, 거기 페이지 지금 85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 오비탈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점이 엄청 많이 찍혀있죠? 자, 요게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등장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등장 배경에 막 다 외워야지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일단은 넘어가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등장 배경은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오비탈이야 얘들아 외워 하기가 조금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장 배경을 예지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수업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아까 살짝 얘기했죠. 보어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설명할 수 없었냐면요.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네온을 준비했다고 해요. 네온 기체. 자, 원자번호 10번짜리예요. 그럼 전자 몇 개 있어? 10개 있어요. 다전자 원자. 전자가 더 많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을 똑같이 방전관에 놓고 막 이렇게 방전을 시켰더니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뭐 이렇게 선으로 나왔겠죠. 그죠? 이렇게 선으로 나온 이유가 뭐야? 전자가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껍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즉 각각의 전자 껍질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불연속적이고, 그리고 이들의 에너지 준위, 이들 전자 껍질을 전이할 때는 그 전자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불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봐봐. 선생님, 내가 이거를 요 선을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빛의 선이라고 그냥 칠게요. 그냥 하는 거야. 자, 전자가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져. 그러면은 당연히 이 2번과 1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럼 딱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 선밖에 안 나와? 그렇죠? 딱 하나의 선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 분광기가 더 고성능의 분광기가 개발이 됩니다. 고성능의 분광기로 다른 다전자 원자를 스펙트럼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의 선인 줄 알았던 게 2개의 선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의 선이 아니라 2개의 선이 하나의 선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에너지 차이가 너무 작아서 옛날에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광기가 발달하면서 이 차이를, 해상도가 좋아져서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 보호가 얘기한 게 조금은 바뀌어야겠죠. 변형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오비탈 이론입니다. 그럼 오비탈론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선생님,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존재하면 이제 되는 거야.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2개가 나와.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졌는데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2번 껍질이 사실은 하나의 껍질이 아니었던 거야. 원래는 하나의 껍질이 아니라 에너지 차이가 매우 작은 2개의 부수적인 껍질이, 이런 걸 북껍질이라고 부를게요. 2개의 북껍질이 하나의 주껍질을 이루고 있던 거예요. 주껍질이 있으면 북껍질이 얘는 2개 있던 거야. 자, 이쪽으로 이 스펙트럼 선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볼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겠죠? 빛이. 자, 그럼 봐봐.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수 있어요.
즉 첫 번째 주껍질에서 두 번째 주껍질로 전이할 수 있는데 전이할 때 주껍질은 두 개의 부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약간 위쪽 에너지 준위를 가진 에너지가 좀 큰 에너지 준위를 가진 껍질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존재할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럼 부껍질 중에서 에너지가 조금 더 큰 애는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방출하겠고 요 A만큼 방출하다고 칩시다. 자, 그 밑에 있는 애는 A보다 더 적은 빛을 방출하겠죠. B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살짝 왼쪽에 있는 게 A, 이게 B였구나. 이렇게 두 개의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이렇게 각각의 껍질이 사실은 두 개 또는 세 개, 여러 겹의 부껍질이 하나의 껍질을 구성해야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부껍질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기로 할 거냐면요. 오비탈이라고 부르기로 할 거예요. 오비탈. 자, 이러면서 오비탈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구성하는 부껍질은 하나밖에 없대. 얘는 주껍질 자체가 부껍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첫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오비탈이요. S오비탈이라고 불러서 1S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껍질을 구성하는 S오비탈. 자, 두 번째 껍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부껍질이 하나의 주껍질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약간 낮은 애는 두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S오비탈이라고 해서 ES오비탈. 그리고 ES오비탈보다 조금 에너지 준위가 큰 이 녀석은 자, 두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P오비탈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세 번째 껍질은 느낌 오죠?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얘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게 세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S오비탈,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P오비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D오비탈, 3D오비탈, 이렇게 오비탈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오비탈들은 전부 다 주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껍질들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럼 선생님은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다들 이렇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자, 원자핵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주껍질을 지금 보면은 1s 오비탈이라는 부껍질이 구성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껍질은 선생님 이렇게 두 개의 가느다란 어느 정도 에너지 차이가 적은 두 개의 부껍질이 두 번째 주껍질을 구성하고 있고, 자, 얘네들은 자, 안쪽 껍질에 있는 애가 ES 오비탈이라면 약간 바깥쪽에 있는 게 P 오비탈이에요. 자, 세 번째 껍질은 총 3개의 부껍질이 구성하고 있고요. 에너지 차이가 적게. 그리고 얘는 뭐 S 오비탈 3S와 3P, 3D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제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걸까요? 전자가? 이제는 그 생각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전자 껍질에 위치하면서 보어는 원운동한다고 얘기했어요. 즉, 전자가 전자 껍질에 위치하면서요. 전자가 원운동해요. 전자의 위치와 운동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죠. 보어의 이론에서는.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있으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학교가 있어. 선생님이 출근을 해야 돼. 출근. 자, 출근을 합시다. 출근하는데 선생님이 좀 늦잠을 많이 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막 이제 급하게 갑니다. 시속 100km/h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우리 승현이가 치마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우리 승현이가 선생님 봤어요. 선생님 보고 선생님 100km로 이동하신다 라고 선생님을 보면서 나의 속력을 알고 있어요. 눈으로 봤어. 거의 스피드건이야, 눈이. 그래서 속력을 알아. 선생님 100km로 이동하시면서 저기 계시네? 라고 하고 나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는 순간 선생님의 위치는 어디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와 있을 거야. 또
승현이가 선생님 저기에 100km로 이동하고 계시네 라고 나를 또 가리키는 순간 나의 위치는 금방 여기가 있어요. 승현이는 나의 속력이 100km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선생님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요. 정확한 이 위치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 도착해서 주차를 딱 했다고 칩시다. 주차를 하니까 멈춰 있겠죠? 정지해 있어요. 나의 속력은 몇이야? 0이야. 그때 승현이는 나의 위치, 선생님 저기 주차장 3번째 주차칸에 주차하셨다. 저 위치에 존재한다 라고 나의 위치를 정확히 얘기하는 순간 나의 속력은 몇이 됐어요? 0이 됐어요. 즉 위치와 속력, 속력과 위치 또는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설명하는 게 어렵단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다? 전자도 비슷하다. 전자 또한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속력, 즉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운동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한 불확정성 원리예요. 즉 보어가 얘기한 것처럼 전자가 전자 껍질에 위치하고 얘는 원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요. 전자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할 건데 일단은 이게 등장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합시다. 자, 이건 너무 막 여러분들이 막 파고들고 공부하면 좀 힘든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게 오비탈이 등장을 했구나 하고선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냥 배웠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비탈이 등장하게 된 이유 첫 번째, 보어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 원자는 정말 잘 설명했지만 전자가 2개 이상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2줄로 나뉘어지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보어의 이론으로. 즉 첫 번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일단은 보어에서 현대의 오비탈 모형으로 오게 된 계기예요. 두 번째, 보어는 전자가 정확히 전자 껍질에 위치하고 그 전자 껍질을 원 운동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전자의 위치와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운동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불확정성 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의 오비탈 모형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오비탈은 이제 북껍질로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한다면 북껍질로 생각하시면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두 번째 껍질은 2개의 선으로 나뉘는데, 왜냐면 이거 2개 선 나뉘는 것 때문에 요거 설명하려면 이제 북껍질을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ES와 EP로 나뉘는구나. 세 번째 껍질은 총 3개의 북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S, 3P, 3D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뭐 요 정도 느낌만 일단은 받고 다음 정확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등장 배경도 너무너무 심오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은 오비탈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웬 갑자기 확률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또 이게 약간 또 뜬구름 잡는 말인가 싶을 텐데, 자, 일단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2학년 5반에 자, 누구 한번 얘기를 해볼까? 종민이가 스승의 날에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자, 종민이가 졸업을 했어요. 상황을 좀, 자, 해보면은, 종민이가 졸업한 와중에 스승의 날에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나요? 응, 없어. 근데 우리 종민이가 지금 선생님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선생님이 위치를 매일매일 1시간에 한 번씩 나의 위치를 찍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학교가 있을 거고요, 학교. 자, 이게 GS마트.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 GS마트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어머, 주변에 남산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두동도 있어서 가끔 놀러 가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1시간에 한 번씩 나의 위치를 찍는다고 한다면, 뭐 아침 8시, 아침 6시, 아침 6시에는 선생님 자고 있겠죠, 집에서. 그럼 7시에 집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8시에 출근을 막 합니다. 그럼 출근 도중에 이렇게 찍혔다고 봅시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9시, 10시, 11시, 12시 쭉 거의 야자까지 하면 11시까지 선생님 학교에 있다가 어디 있겠어? 다시 퇴근, 집, 학교, 집, 학교, 집, 퇴근, 집 자고 학교 퇴근 왔다 갔다 막 하겠죠. 그러다가 가끔 GS마트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주말에 남산 도서관도 가요. 가끔 우두동도 놀러 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의 위치는 어디에 찍혀 있는 거야? 학교와 집에 찍혀 있겠죠. 그죠? 대부분 내가 존재하는 장소가 이쪽이란 얘기. 자, 종민이가 1년 동안의 나의 이 일거수일투족 매 1시간 동안 찍힌 이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종민이가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야. 자, 그러면 이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종민이가 선생님을 만나기 가장 높은 확률로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학교 아니면 집이겠죠. 그리고 학교에 존재할 그러한 시간에 만약에 종민이가 나를 만나러 온다면 당연히 종민이는 학교를 갈 거야. 그지? 자, 이런 게 바로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이 점은 있잖아. 내가 존재할 확률을 점을 찍은 거죠. 이 점이 하나하나가 다 나야? 내가 수백, 수천 개는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시간마다 존재할 확률을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의 밀도가 적은 곳은 선생님이 존재할 확률이 적은 장소고, 점의 밀도가 많은 곳은, 큰 곳은 선생님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이라는 거야. 즉, 전자의 위치와 전자가 어떤 운동하는지 동시에 알 수가 없으니, 하지만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지점에 점을 한번 찍어보자, 이 얘기. 그래서 점을 막 찍었어. 원자핵 주변에 점을 막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 전자가 적게 위치하는 곳도 있고 아주 전자가 많이 위치하는 곳도 있어. 그러면은 많이 위치하는 곳에는 점의 밀도가 크겠고, 적게 위치하는 곳에서는 점의 밀도가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전자가 어딘가에 위치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즉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비탈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오비탈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요, 점 밀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점 밀도 그림.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그림을 있잖아. 점이 이쪽에 밀집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먼 곳에서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0.0000001%라도 있으면 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점은 사실 이쪽 주위, 아니 우주에도 찍힐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선생님은 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으로 1학년 친구들 데리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그 바다에서 내 위치를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물론 확률이 작다 뿐이야. 즉, 여기에 있는 전자도 우주에 존재할 수 있어. 물론 확률이 작은 거지. 자, 그렇게 해버리면 원자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단정짓기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인 지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보자. 자, 요 안쪽에 있는 점을 더하면 90%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0%인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 이런 거 우리는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하냐면 경계면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경계면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비탈 경계면 그림 이 바깥에 만약에 이 A라는 점이 있어. 그럼 이 점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가요? 이 점에 존재할 확률이 0이야? 0이지 않죠. 그죠? 왜냐면 얘는 90%인 지점만 이렇게 모은 거니까 여기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조금은 있는 거지. 많지는 않지만.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비탈이라는 거. 전자를, 즉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표현한다는 게 바로 오비탈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오비탈에 아까 전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오비탈의 종류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비탈의 종류입니다. 오비탈의 종류. 자, 아까 오비탈은 부껍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죠. 부껍질. 하나의 주껍질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수적인 껍질이 하나의 주껍질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수적인 껍질을 부껍질이라고 하고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껍질은 얘들아 부껍질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어떤 오비탈? S오비탈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S오비탈. S오비탈이라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S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일단 얘 어떻게 생겼냐면 구형으로 생겼어. 구형. 자, 아까 그린 거 있죠? 그게 바로 S오비탈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X축, Y축, Y축, Z축 이렇게 축을 그린다 치면 얘가 이렇게 구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구형으로.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1S오비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S오비탈. 부껍질. 그죠? 자, 근데 구형이야, 구형. 자, 얘 같은 경우는, 봐봐.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조금 크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원자핵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자핵. 원자핵으로부터 예를 들어,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궁금했어. 자, 근데 나는 이쪽 방향 말고 다른 방향에 R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전자 존재 확률이 궁금하고요. 똑같이 R만큼 떨어진 다른 방향에서의 전자 존재 확률이 궁금해. 자, 요 점. 서로 전자 존재 확률이 어떨까? 같다라는 거야.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 같다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 똑같다. 즉 전자 존재 확률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어요. 그 얘기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거리에만 의존하고 방향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 즉 해석해 보면 거리만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같게 나타난다라는 거. 거리만 같으면 즉 전자 발견 확률은 뭐에 의존한다? 거리에만 의존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S오비탈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봐봐. 선생님이 이거 1S오비탈 그린 건데 얘보다 조금 크게 그린 얘는 2S오비탈이라고 치자. 자, 그럼 3S오비탈은 어떻게 될까? 더 커져요. 자, 1S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S오비탈, 부껍질이죠? 자, 2S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S오비탈, 부껍질이에요. 3S오비탈은 세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S오비탈, 부껍질이죠. 자, 봐봐. 껍질이 달라, 아예. 그러니까 1S오비탈 같은 경우는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해. 왜냐면 첫 번째 껍질은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전자 껍질이니까.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첫 번째 껍질보단 좀 더 먼 곳까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나타나야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더 커지는 거야. 또 역시 마찬가지. 세 번째 껍질은 두 번째 껍질보다 더 먼 곳까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더 커지는 거야. 요 앞에 있는
값을 지금 1, 2, 3 선생님이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n 주양자수예요. 즉 ns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s오비탈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거. 아, 주양자수가 커지면 s오비탈의 크기가 커지는구나. 또 그만큼 먼 곳까지 전자가 위치한다는 뜻이니까 그 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또한 커진다라는 거. 오비탈의 에너지도 커진다라는 거. 요게 바로 s오비탈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럼 p오비탈. 두 번째 껍질부터 위치하는 p오비탈 기억나죠? 첫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만 구성을 했는데 두 번째 껍질은 es오비탈과 ep오비탈이 구성하고 있었잖아, 그지? 자, p오비탈이라는 것도 있어. 자, p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는 아령 모양으로 생겼대요. 아령 모양.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자, 만약에 얘가 이 아령 모양이 x축으로 뻗어 있어? 그러면은 px 오비탈이야. 근데 얘는 몇 번째 껍질부터 존재해요, 언제나?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의 x 오비탈이라고 칠게요. 자, 얘는 방향이 x도 있으면 누구도 있냐면 y도 있어, y축. y축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요거는 두 번째 껍질의 y축. 그리고 다른 방향. 이거는 Z축이죠, Z축. G축. 그래서 이 PZ. 그래서 방향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얘는 뭐가 있구나? 방향성이 있구나. 라는 거. 방향성이 있는 오비탈이구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만 위치하면 전자 발견 확률이 똑같은가요? 방향으로도 차이가 있죠. 내가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도 여기는 전자 확률이 많지만 여기는 굉장히 적을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p오비탈 같은 경우에 전자 발견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누가 있냐면 거리와 방향이 있다. 이 거리와 방향 두 가지에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p오비탈 이렇게 x, y, z 세 가지 방향이 있어. EPX 뭐 그냥 써볼게요. PX, EPX, EPY, EPZ 요 세 가지가 모두 방향만 다르지 에너지는 똑같고요. 요 세 가지가 하나의 큰 오비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향성이 있는 애들이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Z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바로 이 p오비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아, 세 개의 오비탈이 하나의 큰 오비탈을 구성하고 있구나. p오비탈은 방향성이 총 몇 개다? 세 개다라는 거. 그죠? 얘 또 역시 마찬가지. 얘 또한 주양자 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요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만 증가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들보다 만약에 세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p오비탈은 원자핵으로부터 더 먼 곳까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비탈의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d오비탈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d오비탈 아까 했었죠. d오비탈. 자, d오비탈은 뭐만 아시면 되냐면 여기는 p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3개의 오비탈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d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5개의 오비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애가 5개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비탈의 종류까지 공부를 해봤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오비탈의 종류, s오비탈과 p오비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는 지금부터는 이제 주양자수, 부양자수, 방위 양자수, 스핀 양자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그죠?
선생님들 이 부분 수업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고 선생님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상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물리 쪽을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학을 전공하면 양자화학, 양자물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중에는 정말 그냥 암기하다시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더 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또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을 배우는 건데,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면 그 교육 과정의 방향을 좀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시 목요일이 아닌가요? 금요일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양자수부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 부분까지 선생님이 원래 촬영을 다 해가지고 지금 필기를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까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5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없이 그동안 영상으로 수업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 들리죠, 그죠? 목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얼른 회복해가지고 목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관련된 내용까지는 문제 다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여력이 되는 친구들 여기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도 문제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날 만나요. 안녕.